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40장. 너 자신의 삶을 살라.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이 살게 하라. 내가 이 책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자기 자신의 삶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일에 깊게 관여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건강과 행복으로 이끄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자신의 일을 돌보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과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들 그리고 의견들에 대해 언급해왔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의존의 전형적인 반응들을 살펴보았고, 분리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분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는 단계로 나아갔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우리 각자에게 남은 것은 우리 자신이다. 나는 이 진실과 마주했던 그날을 기억한다. 나는 나의 불행했던 처지를 오랫동안 원망하며 다른 사람을 탓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보란 말입니다.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내 삶 전체를 통해 당신이 나에게 저질렀던 짓들을 보세요. 나는 내 속에 담고 있던 생각들을 비명처럼 토해냈다. 하지만 내가 분리를 하고 내 자신에 대해 책임지는 삶을 살기 시작한 후로 내 인생을 내 것답게 살지 못했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그들은 내가 필요했던 핑곗거리였음이 분명하다. 나의 운명, 나의 오늘과 내일이 침울하게 느껴졌다. 어떤 이들에게도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신나고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일이 아닐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열중한 나머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를 잊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심각할 정도로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 세상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느낀다. 우리의 모든 것이 고통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으로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지 않는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를 설명할 수 없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삶이 계속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었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아픔들을 겪으라는 법은 없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까지 상처투성이로 만들 필요가 없다. 우리가 변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삶이 항상 장밋빛으로 채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나 가시덤불만 헤치고 다닐 일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개선해 나가야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 한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제대로 좀 살아봐. 어떤 공동의존자들은 장래도 목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잘 될 일도 안 될 일도 없는 그런 인생을 왜 아둥바둥 살아가야 하는지 자문하며 인생은 별로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 또한 진실이 아니다. 신이 우리 각자를 위해 신나고 흥미로운 일들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인생에는 사람을 돌보거나 누군가의 부속물이 되는 것 말고도 즐길만 하고 가치 있는 목적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돌봄으로써 이러한 태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자신과 협력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하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선함과 풍성함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을 활짝 열어놓는다. 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본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나는 이 표현이 종종 오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억누르며 그들의 의지를 강요할 목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나는 5 아이들과 고양이를 데리고 불쑥 찾아갔지. 우리는 그곳에서 한 주를 보낼 예정이야. 나는 지금 내 자신을 돌보고 있는 중이지. 나는 사람들이 성난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박해하고 처벌하는 것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조작하듯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당신에게 하루 종일 고함치고 불평할 거야. 내가 해달라고 했던 것을 당신이 하지 않은 탓이야. 그렇다고 내게 발끈하면 안 돼. 나는 내 자신을 돌보는 중이거든. 나는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난 내 아들이 자기 방에서 헤로인을 자기 몸에 직접 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하지만 그것은 그 애의 문제야.
난 걱정하지 않아. 나는 가게에 가서 50만 원을 긁어버릴 생각이야. 그 돈을 어떻게 갚을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난 지금 내 자신을 돌보고 있는 중이니까. 이러한 행동들은 내가 말하려는 의미와는 다르다.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한 태도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 혹은 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나는 나의 영적, 정서적, 신체적, 재정적 건강을 돌보는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진다. 내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진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내가 져야 할 책임이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것도 내가 져야 할 책임이다. 내가 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내가 주고받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내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내 삶을 얼마나 열심히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 일상의 활동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그에게 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내 바람과 열망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나의 모든 것, 내 존재를 이루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중요하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하다. 내 감정은 신뢰할 만하다. 내 생각은 적절하다. 나는 내 소망과 욕구를 존중한다. 나는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학대와 모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며 그것을 참아내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주장하는 것도 나의 책임이다. 내가 내리는 결정과 내가 행동하는 방식은 나의 높은 자존감을 반영할 것이다.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먼저 깊이 고려할 것이다.